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숨진 지 꼭 1년이 됐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군 검찰과 경찰,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진상 규명은커녕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급으로 번지며 특검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그동안 최 상병 순직 사건을 심층 취재해왔던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이 기자. 네, 이정주입니다. 네, 정확히 작년 오늘이죠. 네, 경북 지역에서 집중 호우가 내려 그 피해가 발생했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이제 군 장병들이 동원이 됐어요. 그 과정에서 안타깝지만 최수근 상병이 숨졌고요. 이렇게만 보면 권력형 게이트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건이 커진 건가요? 네, 당초 대민 지원이라고 하죠. 이제 군이 호우, 집중 호우 그리고 실종자 수색에 좀 나선 건데 사실 이런 사건 사고는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었어요. 충분히 안타깝지만 있었던 사건이고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권력형 게이트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. 이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 최상병 순직의 어떤 진상 규명 거기에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자면 크게 세 단계로 이번 사건을 나눠볼 수 있다고요? 네, 저는 이 사건을 한 6개월간 취재를 해오면서 크게 이제 세 파트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이제 최상병이 말 그대로 작년 그 순직 내성천에서 순직한 그 자체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사건을 그래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죠. 박정훈 대령. 박정훈 대령이 초동 조사를 맡았습니다. 네.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상부의 지시에 중간 연결고리로 지금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. 네. 3월에는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었어요. 이분이 호주 대사로 급박하게 임명된 이후에 호주로 출국했다가 임기를 한 달도 못 채우고 사퇴를 했습니다. 그렇죠. 이러면서 번졌는데 최근 그 공수처 그 결과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당시에 직접 이종섭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를 했다. 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그 초동 조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뭐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를 했고 또 당시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당시 장관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거잖아요. 근데 문제는 승인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오전에 이 전 장관이 02800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고 그 브리핑 취소 등 그 태세를 전환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수사 외압의 핵심인데요. 지난해 그러니까 7월 30일 박 대령이 그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요. 이종섭 전 장관에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였는데 보고를 하고 7월 31일이 바로 다음 날이 월요일입니다. 네. 월요일에 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이거를 기자회견하기로 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바로 이날 오전 11시 54분쯤 지금 드러났어요. 02800-7070 네. 대통령실 경호처 쪽 전화번호입니다. 여기서 전화가 온 이후에 이종섭 전 장관이 당시 브리핑을 전면 취소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첩 보류 짓을 하거든요. 이 경찰로 군에서 초동 조사한 것을 이첩을 해야 되는데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의 의혹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. 이날 오후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. 이종섭 전 장관이 이렇게 하면서 이 외압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그 탄핵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. 거기서도 이 내용이 한번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국방부 장관 다시 한번 묻겠어요. 800-7070 누구한테서 온 전화입니까?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말 못하는 자가 범인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그 이종섭 전 장관은 결국 그 전화 상대방이 누군지 말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지요. 그렇죠. 전화가 왔다는 사실은 통신 기록 조회로 나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데 다만 누군지 말할 수 없다. 이런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고요. 추정을 해보자면 이 전 장관이 전화 받은 그 당일 7월 31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. 네. 이 자리에서 이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이 내용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해 주는데요. 그 내용이 바로 VIP 경로설입니다.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전원인데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로 이런 실종자 수색하다가 장병이 사망한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고요.
이종섭 전 장관은 당시에 이첩 보류를 시켰는데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. 전날 유족들에게까지 이미 설명을 한 상태다. 이렇게 해서 경찰로 이첩을 합니다. 이첩을 한 이후에 즉시 항명죄. 이종섭 전 장관에게 명을 어겼다. 이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박 대령 인서트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.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. 네, 일단 최상병 승직 사건의 책임자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더해지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가고 있는 거군요.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게이트를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국회로 불이 붙었는데 이제 특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.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고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25일에 거부권을 쓴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 재의결이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면서 이 기자도 앞으로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